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카페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갑자기 뜬금없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꾸준히 조회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관련 문의들을 받고 있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바로 카페 폐업 영상인데요. 저는 요즘에 요리사로 취업해서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면서 투잡까지 뛰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일하고 있는 레스토랑이나 그 치킨집의 경영 방식, 그리고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경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느끼고 배우는 점이 참 많았어서 이번에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해 보려고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카페를 창업하고 2년 경영하고 폐업을 했어요. 오픈을 하고 경영을 하다 보니 아, 내가 정말 준비를 안 했구나. 장사를 쉽게 생각했구나. 느끼기까지 정말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겉으로 봤을 땐 별거 안 하는데 하필 되네. 나도 저 정도는 하겠다. 이렇게 거만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많은 노력과 움직임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일단은 웨이팅이나 뭐 예약으로 가득 차고 이 정도로 인기 있는 곳은 흔히 말하는 핫플이죠. 이런 핫플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는 곳은 일단 사장님부터가 달랐어요. 이 사장님들로부터 어떠한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로는 에너지가 넘쳐요. 그 에너지는 일에 대한 열정과 비례하는 것 같아요. 쉽게 쉽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간의 노하우가 쌓여왔기 때문에 이제 쉽게 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는 정말 많은 노력과 실패와 그리고 도전이 있었을 거다라는 말이죠. 제가 지금 일하는 레스토랑의 사장님께서는 정말 하루를 48시간처럼 사용을 하고 계세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저희와 함께 일하며 전체를 지휘하시고 또 영업이 끝난 후나 정말 틈틈이 시간을 내서 만들어서라도 메뉴 개발이나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다니시고 운동도 하시고 가족도 돌보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고작 8시간 일하고도 힘들다고 징징대는데 그런 사장님을 보고 있으면 더 이상 징징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저도 카페를 운영할 당시에는 저에게 대단한 열정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사장님들을 보고 있으면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필 사장님들도 매출에 따라 희비가 교차한다. 오, 장사 엄청 잘 되네. 돈 많이 벌겠다. 돈에 대한 걱정 없겠네. 매출 좀 내려가도 뭐 그러려니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었는데 사람 마음은 다 똑같더라고요. 오히려 핫플일수록 쓰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 어마무시하죠? 거기다가 핫플이니까 이렇게 많이 나갈 걸 대비해서 준비도 많이 해놓을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안 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심지어 유통기한이 짧다라고 생각해보세요. 다 버리게 되잖아요. 그만큼 로스도 클 수밖에 없는 게 핫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성공하시는 사장님들의 경우는 이러한 불안감, 긴장감을 잘 해소하는, 승화시키는 방법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자기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방법을 알며 지금 상황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극복하도록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그간의 노하우가 그걸 가능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직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카페 경영을 했을 때는요, 인건비조차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도 있었고, 그리고 혼자서 일을 하는 걸 더 선호했기 때문에 1인 경영을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면서 얻은 큰 깨달음이 있어요. 더 높은 매출을 위해서 직원은 필수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걸요. 저는 혼자서 음료도 제조하고 서빙도 하고 그리고 디저트류도 전부 다 제가 직접 만들었었어요. 그러면 제공할 수 있는 수량이라든지 서비스에는 분명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매출에도 한계가 생기게 되죠. 그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가 없겠죠.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요, 공간도 정말 좁고 테이블 수가 정말 적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비해 직원 수가 진짜 많거든요. 저는 여기 지원할 때, 아,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 나 혼자만 어쩌지? 이런 숫자가 모든 걸 커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노 걱정. 정말 직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을 직접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엄청난 매출이에요.
이런 매출을 낼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무조건 직원을 쓴다고 해서 다가 아니죠. 사장님께서는 저희가 항상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되게 많이 써주세요. 이 도구가 필요하다 하면은 사주시거나 이게 불편하다, 이건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저희들의 이야기에 정말 귀를 잘 기울여 주십니다. 그리고 피드백이 확실해요. 거기다가 일에 대한 보상도 확실히 해주시기 때문에 직원들도 더 오래 그리고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자기 가게처럼 열심히 해주는 그런 직원은 정말 아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껴줘야지 그만큼 직원도 저희에게 잘해줄 거예요. 이런 하플 사장님들께서 하시는 가게 경영 꿀팁과 노하우를 살짝 공개해 봅니다. 그냥 공식이에요. 창업 전 준비, 그리고 운영, 그리고 미래에 대한 투자. 이 세 항목이 있다고 치잖아요. 그럼 여기에 쏟아붓는 시간과 에너지와 그 노력을 비율로 나타내보면 5대 1대 4가 됩니다. 정말 많이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정말 막 맛있는 곳이라도 문 닫게 되는 곳이 참 많은데 어정쩡하게 시작하면 정말 번쩍하고 망해버려요. 진짜로. 이건 제가 카페 경영을 해보고 정말 뼈저리게 느낀 거였어요. 100%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200%, 아니 할 수 있는 만큼 준비를 해야지 겨우 90%에 가까워질 수 있더라고요. 위치, 인테리어, 분위기, 직원, 메뉴, 가격, 편의시설, 자본, 인맥, 마케팅 등 가게 오픈을 위해 그리고 경영 유지를 위해 필요한 요소들은 마치 필수 아미노산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이런 예시가 좀 안 와닿을 수는 있는데 필수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그 요소 중에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전체가 휘청거리게 돼요. 예를 들면 한 필수 아미노산이 이만큼 섭취가 되더라도 나머지가 요렇다고 치면은 정말 최소한의 그 영양소에 맞춰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가게 운영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이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정말 몇 년, 몇십 년 동안 준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준비하는 동안 또 시대의 트렌드 이런 것들은 바뀌어가니까요. 스피디하게 그리고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은 정말 최대한으로 열심히 준비하기. 그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픈을 하게 되면요. 경영을 계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더욱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합니다. 뭐 메뉴 개발이라든지 직원 능력 향상을 위한 시간이라든지 노력, 돈을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내 감각으로 하면 안 돼요. 정말 성공한 사람들의 노하우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정말 성공하신 분들 보면요. 성공했다라는 사람들의 강연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만나든지 해서 거기서 필요한 정보라든지 노하우를 쏙쏙 빼내서 내 경영에 적용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배워야 하는 이유는 참 많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아이디어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고 틀에 갇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처음에 마케팅이나 경영 노하우 이런 거를 다룬 책이라든지 영상을 보며 공부하는 걸 꺼려 했었어요. 오히려 나만의 색깔이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 확실한 정보인지도 모르고 그냥 다른 뻔한 가게들이랑 똑같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염려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다시 창업을 하게 된다면요? 지금 드는 생각은 이미 성공하신 분들의 그것도 엄청 크게 성공하신 분들의 그 성공 비결이라든지 이런 걸 배우는 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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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 번 언급하는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도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꼭 마케팅을 배워라고 나오죠. 이런 방법들은 성공하신 분들의 영상이나 강의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어요. 그 예로 크몽을 들 수 있는데요. 이미 사용해 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거기서 강의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각 분야에 전문성 있는 분들의 노하우나 꿀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간판이나 메뉴판 같은 디자인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음식이나 인테리어, 가게 분위기를 잘 전달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걸 전문적으로 촬영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로고 제작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말 나 혼자 다 한다면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뭐 디자인 같은 것도 쉬워 보일 수는 있지만 정말 먹히는 디자인 이런 걸 위해서는 끊임없이 여러 디자인들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시간도 단축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드는 비용이 전혀 아깝지 않을 겁니다. 성공하신 분들은 분명 이유가 있고 뻔한 방법이라고 생각될지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무언가가 반드시 존재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창업 전 준비 그리고 미래에 대한 투자에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출이 직결되는 경영, 현재, 나우 또 소홀할 순 없죠. 그치만 운영은 나를 대신할 사람이 많아요.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직원이 꼭 필요한 거고 직원을 둠으로 인해서 세이브된 나의 시간과 에너지는 다른 곳에 더 할애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하지만 요즘엔 이렇게 막 카페 글들도 그렇고 주변 얘기들을 들어봐도 그렇고 제가 일했던 치킨집도 그렇고 직원 구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정말 일손이 모자라서 장사를 접는 곳도 꽤나 많더라고요. 그런 고민을 해결해 줄 곳이 또 있어요. 요즘 좀 핫한 플랫폼인데 바로 순이라는 곳이에요. 순 같은 경우에는 초단기 알바, 그러니까 정말 뭐 피크 시간 한두 시간만 이렇게 필요할 때 그런 초단기 알바 모집도 가능해서 인건비 절약에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어요. 그리고 이건 정말 순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좀 좋은 제도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막 보면 면접까지 다 봤는데 다음날 안 나온다든지 하루 나오고 갑자기 안 나온다든지 이런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정말 그러면 왜 지원을 한 거야 도대체. 그런데 순 같은 경우는 알바생이 무단결근 시 결근 보상금 10만 원 또 보상해주기 때문에 그로 인한 스트레스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사장을 대신할 수 있는 일은 적절한 비용을 사용해서 맡기고 그리고 사장인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에 더 집중을 할 수 있다면 사업은 더 번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고 보니 어쩌면 제 얘기도 뻔한 얘기네 라고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서 넘기면 그걸로 끝. 뻔한 얘기라고 생각되더라도 한 번 더 잘 들어보고 그걸 실천하고 내 걸로 만들면 그럼 분명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그 효과가 미미할지라도요. 그게 쌓여서 크게 되는 거니까요. 더 자세한 꿀팁과 노하우는 사장님들 그리고 예비 사장님들께서 필요하다 생각되는 그런 책들, 컨텐츠를 찾아보시면서 더 구체적으로 습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언젠가는 다시 제 가게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를 위해 지금부터 많이 배우고 준비하고 그리고 노하우를 쌓아두려고 합니다. 일단은 창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도 쉽지 않고 성공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장사의 길로 이제 접어들자고 마음을 먹으신 여러분들 정말 그런데 그간에 차곡차곡 쌓여진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요. 대신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고 그걸 내 걸로 만들고 그리고 정말 차곡차곡 꾸준히 노력을 하는 사람이면 분명 어떤 형태로라도 성공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해보아요. 화이팅! 안녕! 아, 그리고요, 여러분. 저 드디어 이사를 했어요. 요즘 투잡도 뛰고 있었는데 이사까지 한다고 영상을 제대로 못 올렸었는데요. 이제 이사 완료했고 집 정리 거의 다 해가요. 그러면 이제 새 집에서 좀 더 재밌고 다양한 컨텐츠들을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요리도 좀 더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언급했던 구독자 1000명 기념 선물 조만간 공개할게요. 그럼 진짜 안녕. 감사합니다.